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93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고 9번째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한편 정부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전체 신도 명단을 제공받아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률 차액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천지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전체 신도 명단을 제공받아서 조사를 한다라고 했고요. 이제 이미 신천지 쪽에 확진 환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시급하게 명단을 확보할 필요성을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24만 명 정도의 명단을 신천지 교회 측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그 명단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보건당국이 각 이 지역별로 또 명단을 또 다 분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배된 그 이 명단을 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걸고 그리고 일단 그 환자로 확진된 분들과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종교 활동을 참석을 했는지 또 다른 포교 활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 접촉 여부를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재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만한 그런 의심 증상이 있는지, 뭐 발열 증상이라든지 또는 뭐 호흡기 증상, 인후통,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소위 말하는 경증 환자군, 중증 의심 대상군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의심 대상군으로 분류가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보건소로 하여금 이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당분간 자가격리 조치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증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분들은 우선 자가격리 조치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증상 발생 여부를 적어도 한 2주 정도 잠복기라는 그런 그 기간을 감안해서 관찰토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상이 없으면은 그 이제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서 해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금 보면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폐쇄 작업에 들어갔고 오늘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천의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진입까지 했거든요. 그만큼 이 상황이 엄중하다라는 게 각 지자체의 또 판단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물론 현 사안이 그 신천지 교회의 이 신도들의 명단을 파악을 하고 그들의 어떤 활동 범위 또 증상 발현 여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건 중요한데 현 단계에서는 어쨌든 명단을 제공하기로 합의를 한 이상 단계적인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강제로 하게 되면은 또 반발을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일단 명단을 확보한 부분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점이 이 명단은 그러니까 예비 신도라고 하죠. 교육생들은 포함이 안 됐다고 해서 애써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혹시나 방역에 구멍이 되는 건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생이라는 분들 예비 신도 그분들은 이제 본인이 신천지 교회의 그 교인이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 신천지 교회 교인들과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단 측에서는 그 예비 교원 즉 교육생들의 명단도 보건당국에 제출을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 방역 당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수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올해 1, 2월 사이에 대구 교회를 간 신도들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31번 환자가 참여했던 6일 날 교회 예배 또 15일 날 교회 예배 그 현장에 참석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그 명단에서 그 6일 날 또는 15일 날 참석을 했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본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울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그런데 또 거기에서 또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또 이 종교 활동을 했던 분들 그래서 그런 날짜와 시간대별 그 동선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그 감염자와의 노출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대구에서 감염 예방 업무를 총괄했던 그 보건소 직원이 네.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밝혔고요. 네. 청송교도소 교도관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참 신천지라는 뭔가 종교의 특성상 뭔가 알아내고 저희가 대처를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저희 그 보건당국이 수차례 신천지 교회 교단 측에 어떤 이 자발적인 신고를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노출되신 분들이 증상이 있으면은 보건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참 놀라웠던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 팀장이 네.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네. 이 교단의 어떤 이 교인 관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보건소가 그 신종 코로나19에 관련되는 대응 인력이 다 격리가 됐어요. 네. 실제 보건소 업무가 마비가 된 거죠. 네. 예.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혹시라도 신천지 교회의 교인으로서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네. 근데 스스로 그런 법의 굴레를 벗어나는 그런 선택,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이번 사태를 맞으면서 다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아니고 공직자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 선공후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을 명심하고 공직자로서의 어떤 걸어야 될 길, 예. 거기에 충실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당정청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라는 단어를 써서 네. 이게 좀 논란이 됐는데 네네. 우한 지역 봉쇄와는 전혀 뭔가 다른 개념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해가 네. 있습니다. 좀 설명을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봉쇄라는 단어가 그 지역의 그 시민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용어예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 방역 당국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에는 이제 봉쇄 전략, 완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방역 당국이 쓰고 있는 봉쇄 전략이라는 것은 이런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1차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에게 있어서의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을 막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봉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 막는 과정에서 그 접촉자들도 또 찾아서 막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다 봉쇄 전략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방역 당국에서 쓰고 있는 그 봉쇄 전략이라는 용어를 아마 당정청에서 회의를 하면서 무심코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어떤 특정 지역이나 시나 이런 행정구역에 대한 그런 그 봉쇄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감염병을 관리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요. 네. 또 제가 근무하면서도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방역 절차에 따라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겠다, 철저히 차단하겠다라는 의미지. 무슨 그렇습니다. 바리케이트 장벽을 쌓아놓고 그 지역을 들어가고 나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가둬놓겠다는 그런 어감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단어가 주는 뜻 때문에 오전에 네. 거기에 대한 파문이 상당히 있었는데 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위기관리 대응을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잖아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대구에 내려갔다라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고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제 대구에 상주하면서 지역을 관리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달 정도의 시한, 4주 정도를 네, 네. 받거든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용어까지 쓰던데 네, 네. 그만큼 이 기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14일이 잠복 기간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메르스의 경우에도 최종 종식 선언을 할 때 그 최종 환자의 바이러스가 다 음전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잠복기에 2배인 28일 동안에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종식 선언을 했던 기억이 아마 날 겁니다. 네. 예. 아마도 우리 방역 당국에서 이 대구시에서 그 유행하고 있는 그 신천지 교회의 환자들, 그 환자들을 현재 파악을 하고 격리를 하면서 네. 그 격리 대상 기간인 14일 있지 않습니까? 그 14일 동안의 격리 이후에 그리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신천지 교회에서 그 접촉자들 또는 그 신도들 중에서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 기간을 잠복기의 2배로 잡지 않았나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4주라는 기간 동안에 이 대구 지역의 이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그런 접촉자들 또 환자들에 대한 확산을 어느 정도 종료하겠다 그런 네. 의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대구 지역 시민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적절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에서 정말 대구 경북 지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결국에는 시민분들의 협조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이것만은 지켜주십사 뭔가 당부할 게 있으시다면 네.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민 안전 수칙을 아마 새롭게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맞는 또 그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임산부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그 국민 그 안전 수칙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그 국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요. 특히 더 중요한 점은 발열 증상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는 그 교회, 학교나 직장에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출근을 안 하는 거죠. 출석을 안 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인데 또 학교에서도 뭐 무슨 진단서를 요구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런 것들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한 3, 4일 정도 지켜보다가 이상 증상이 더 계속 있으면은 그때는 병원에 바로 가기보다는 그 선별 진료소나 또 1339 네.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고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하는 조치. 그리고 또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도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자차. 예. 그리고 마스크 요즘 구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네. 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서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착용하라고 하는데 구하기가 어렵다니 참 아마 이번에 씁쓸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 특별히 또 대구 지역에 우선해서 대구 네. 경북 지역에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군부대의 감염이 시작되면요. 네. 이게 수많은 인원들이 단체 생활하는 그 속성상 네. 전파가 상당히 우려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대구에서 미군 부대 확진자가 나왔다는 네. 뉴스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뭐 한국인 여성이 출입 네, 그렇습니다. 미군이 아니고 네, 뭐 네. 그런 얘기는 있었고요. 한미연합훈련도 뭐 축소하거나 취소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부대 같은 경우는 그 특성 때문에 훨씬 더 관리를 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이제 그 군사력은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런 그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네. 특히 이제 젊은 그 이 사병들이 내무반이라는 그런 제한된 공간에서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훈련 과정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함성을 지르거나 하는 그런 그 비말이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그 배출되는 행위들이 있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그 사병 개개인에 대한 건강 관리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 특히 또 사병 중에서 마찬가지로 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해당 군부대 이 장교 또는 군의관들이 그 사병 개개인에 대한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병들도 아무리 뭐 군대 생활이 힘들고 하더라도 요즘 알려지는 것처럼 또 개인 위생 수칙 지킨다는 측면에서 자기 건강을 또 스스로 보호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군대라는 문화 특성상 본인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서 네.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역시 좀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 그런 그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네. 훈련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질환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제 동료 사병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참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다르다. 다르죠. 예. 감염병이기 때문에 의심될 만한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내무반의 그 이 선임에게나 또는 그 장교분에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군문화가 많이 바뀌어서요. 예. 아프면 아프다고 말합니다. 네. 네. 제가 안 가봐서 잘 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지금 상황에서 간절해지는 게 치료제, 백신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신약 개발 중이라고 하고 또 에볼라나 에이즈 치료제를 응용해서 지금 임상시험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네, 네. 언제쯤이면 저희가 치료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오늘인가요? 그 식약처 처장님께서 네. 예. 그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국내에서의 임상 시험이 지금 일상 시험을 마치고 네. 계속해서 이제 그 단계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일본에서 발표를 했죠. 네.
그 신종플루 치료제인 아비간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 약제가 이제 기존의 그 타미플루라는 치료제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이 약이 효과가 있었는데 그 약을 요번에 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치료 효과가 높다라는 게 이제 일본 정부 당국의 발표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수입을 예, 검토하겠다라고 그래서 했죠. 일본 예. 정부하고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국내에도 이 약을 좀 제공할 수 있다는 용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식약처에서 그 신속 이 수입 그런 트랙을 좀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에볼라 치료제, 예. 그것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 시험 중인 약제인데 그 중국에서 지금 그 약을 지금 그 현재 3상 시험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네. 환자들에게 적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임상 시험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서 이 약들이 좀 더 빠른 시기에 그 허가가 나서 또 환자들에게 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관측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좋은 소식이 좀 빨리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지금 확진자 수가 893명이니까 네. 900명에 육박하는데 이 중에서 중증, 위중한 환자가 6명 정도가 된다는 네.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렇다 네.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확진 환자들은 경증 환자다. 네. 이게 증세가 심하지 않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완치된 퇴원한 환자가 22명이면 네. 비교적 좀 적지 않나? 왜 이렇게 빨리 치료가 안 되나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우리가 이제 28번째 환자가 발생한 게 이제 그 한 달 되는 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9번, 30번, 31번부터 이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생긴 게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22명의 환자가 이제 현재까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달이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말하면 28번까지의 환자 중에서 22명이 퇴원했다. 그러면 상당히 치료가 이제 빨리 잘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29번부터 입원한 사람들은 현재 계산을 해보면은 시기적으로 한 2주 정도가 됐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들 환자들 중에서는 뭐 경증이라 하더라도 예. 뭐 치료가 종결이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기에는 좀 약간 좀 날짜가 좀 부족하죠. 교수님 그러면 네. 31번부터 지금의 893까지는 네. 엄청난 속도로 며칠 사이에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네. 수많은 인원들이 또 퇴원을 하게 될 때는 한꺼번에 엄청난 그렇죠. 속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요.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28번까지의 환자들을 국가지정음악격리병동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 환자들은 다행히 중증으로 진행된 환자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다 뭐 빠르면은 일주일 만에 한 17일, 18일 만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비춰봤을 때 29번째 환자부터 이후에 발생했던 이 대규모 환자들도 그런 경과를 밟게 되면은 빠르면 뭐 2주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 날짜별로 입원했던 환자만큼 대규모의 환자들이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해서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퇴원 소식도 저희가 곧 들려드렸으면 하는 네. 바람 가져보겠고요. 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한 번 이제 걸려서 병에 걸려서 네, 네. 완치가 되고 나면은 그 후에는 뭔가 일종의 항체 같은 게 생겨서 다시는 안 걸리는 건지 네, 이 네. 부분도 궁금해하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연구자들마다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현재까지로는 단기적인 항체 형성은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항체가 형성이 돼서 네. 이 유행 기간 동안에는 완치가 되더라도 재발이 될 가능성은 적다. 뭐 이런 또 예측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이 연구를 또 발표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현재 이 질환은 우리가 경험한 지가 불과 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이 감염이 된 분들이 항체가 형성이 돼서 어떤 형태로 또 이 질병과의 그런 감염의 역사 속에서 네.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중국에서는 완치 판정, 그러니까 음성 판정을 받아서 퇴원을 했는데 네. 그 후에 거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예외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해당 의료기관이나 해당 의료진들로부터 정확한 진료의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분석을 해야지만이
그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됐을 경우도 그렇죠. 이제 그럴 예상을 해볼 수 가능성도 있는 있고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검사라는 것은 100%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약간의 오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착오가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이제 9번째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네. 9번째 사망자도 68세 여성이니까 네. 지금까지 통상 9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나올 때까지의 어떤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나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다만 이제 혹시 신천지 환자랑 접촉했다는 사실을 보건당국에서 밝혔는데 네. 폐렴으로 사망한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을 하던 아니면 사망한 이후에 확진 양성 판정을 받던 간에 사인은 되게 급성 폐렴이 상당히 많은데 네. 역시 이 질병이 기저질환이 폐렴 쪽으로 있어야지 사망률이 높아진다, 치사율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오늘 이제 그 9번째 환자분 그 경북의 칠곡병원에서 입원을 했죠. 네. 네. 최초 입원할 당시에는 복부 팽만증으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호흡기 질환이나 뭐 그런 질환으로 입원하지는 않았는데 이분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폐렴 증상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네. 폐렴 증상에 대한 것들이 심해지면서 그 검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돌아가실 때는 이제 결국은 폐렴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네. 급성 호흡 부전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검사 결과가 이제 코로나19 양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것은 15일 날 입원해가지고 불과 4일 만에 이렇게 급속히 중증 질환인 폐렴으로 진행이 되고 사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이 고령자들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일반적인 그 건강한 성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중증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그 범주에 속하는 분들은 각별히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 그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에 신속하게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신속하게 또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쨌든 신규 바이러스다 보니까 네. 특성이 어떤지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올해 겨울에 눈도 적게 오고 또 네. 기온도 높고 이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기에 좋았던 환경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저희가 봐도 됩니까? 글쎄요, 지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어떤 그 경유를 통해서 질병을 일으켰는지를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또 그 중국의 기온, 또 우리나라의 기온, 태국이나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기온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기온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주 맹렬한 속도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현 단계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기온에 의해서 어떤 감염력이나 치명률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봄 그 이후에 이 질병의 발병 양상을 보면서 예.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기온에 또는 습도에 영향을 받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아쉬운 점은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네. 현재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착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인다. 그런 부분들에 각 나라가 아주 치밀하게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항상 만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질병이 자연스럽게 소멸될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갖기보다는 이 질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그런 긴장의 끈을 갖고 우리 방역 당국이 필요한 모든 준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온이나 습도의 관련성에 대해서 지금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상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라는 그런 미국 쪽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네. 지금의 일시적인 치료제나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서둘러 자리를 잡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서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장님이 말씀하신 국내에서의 치료제 개발, 또 이웃나라인 일본에서의 그 신종플루 치료제인 아비간의 수입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적절한 조치인 것 같고요. 네. 또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에이즈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그 에이즈 치료제도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아비간이나 에이즈 치료제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하고 투약을 받게 되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비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될지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러한 감염병은 국가에서 진료비를 전액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질병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또 혹시 또 진료비 부담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 진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상황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은 중국은 후베이 이외 지역에서는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진정서에 접어든 거라고 봐도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우리가 중국의 그 이런 발표들에 대해서는 통계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재 중국이 발표하는 자료를 보게 되면은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환자가 이제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그 지역에서도 거기는 사실 완벽한 봉쇄를 하고 있죠.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생활 자체를 좀 타산하기 때문에 노출을 막는 거죠. 그런 효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신규 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놀랍게도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코로나19 초기에 뭐 중국을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 중국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고심 끝에 우한, 후베이라는 한정적인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주장하는 중국 쪽에서는 확진세가 한풀 꺾였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 우리는 급격하게 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한국인의 중국 입국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한국인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 이 환자의 규모를 보면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자의 수는 중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환자의 수만도 못합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총량이라는 측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 질병을 대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그 치밀하고 또 적극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심각 단계를 선포했다고 그래서 이 상황을 그렇게 오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중국이 앞으로 이 질병이 더 큰 양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상 감염병은 유행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는 첫 번째 발생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first wave 첫 번째 물결이 생깁니다. 그럼 첫 번째 물결이 가라앉는다고 해서 그 질병이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상당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세컨 웨이브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경험하는 인플루엔자도 그 두 번의 물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파동, 두 번째 작은 파동. 이렇듯이 감염병은 항상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상승세에 있다가 진정 국면에서 꺾였다고 해서 그 질병이 완전하게 종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현 단계에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 뒤에서 세컨 웨이브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이 신종 감염병과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점은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는 것이 사실상 초기 단계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이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인구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은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외국에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국경 검역을 철저히 하는 건데 사실 국경 검역이라는 것은 잠복기가 만약 14일이다. 그럼 14일 중에 입국하는 날 하루에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4분의 13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입국을 합니다. 근데 그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증상이 있을 때 신고를 하라는 의미에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검역이라는 게. 그런데 그러한 그 홍보나 교육이 입국하신 외국인들의 경우에 반응이 없으면은 그분들을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우리 내국인의 경우에는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외국인 신규 환자들 유입되는 환자들이 한국인들이 많았던 거는 그분들이 신고를 해줬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한국인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 확인된 게 아니라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 검역을 철저히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중국발 입국자들을 막아야 한다라는 여론에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그 여행객들을 지금 제한하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공항에서 바로 격리하다든지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상황에서의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막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답은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 대구라는 지역에서의 집단 발생의 양상으로 환자가 보여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전체의 큰 동에서 볼 때는 대구나 청도나 이런 적은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금도 지역사회 감염 양상은 아주 잔잔한 상태로 있습니다. 네. 그 잔잔한 상태에 소위 말하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그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바이러스 총량에 의해서 더 많은 환자가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가 중국에서의 이런 다발 지역들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실제 중국에서는 지금 그런 지역들 다 지역적으로 다 봉쇄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가 입국 제한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